식당 화장실에서 감염자와 마주친 시간이 14초에 불과했는데 델타 변이에 확진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스치기만 해도 감염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을 시작으로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되나 했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제 겨우 백신이 나왔나 싶더니 백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라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실 만도 한데요. 그래서 한 알만이 준비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오해와 진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증상은 어떻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린 뒤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명칭을 델타라고 칭한 이유는 명칭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고 기존의 관행처럼 지속되었던 나라 이름 플러스 바이러스 명칭 짓기로 국가에 대한 낙인 효과를 제거하려는 목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장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리스 문자를 사용한 새로운 이름은 호명을 위한 것일 뿐 현재 과학적 명칭을 대체하는 것은 아닌데요. 변이 바이러스 이름에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등 기존의 발생지가 보고된 국가명을 빼는 대신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변이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은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해 만들어지는데 그 명칭이 너무 복잡해서 처음으로 발생이 보고된 국가의 이름을 붙여서 불리우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장명 방식에 따라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는 베타 변이, 인도 변이는 델타 변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조치는 명칭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고 국가에 대한 낙인 효과를 제거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백신의 방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파력인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약 2.7배, 알파 변이의 1.6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기준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 우세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서 보이는 후각, 미각 손실은 델타 변이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기침, 콧물, 두통 증상이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확산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감기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침, 콧물, 두통은 일반적인 감기의 증상이죠. 그래서 잘못 자가 진단을 할 경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감기로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간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연장되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 사람들을 만나며 바이러스를 옮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해외 연구에서는 입원율, 위중증도 등이 높을 가능성 역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으려면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진짜 스치기만 해도 감염될까요? 이러한 오해가 생기게 된 사례는 중국의 사례에서 비롯됩니다. 식당 화장실에서 감염자와 마주친 시간이 14초에 불과했는데 델타 변이에 확진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스치기만 해도 감염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몇 초 사이에 감염은 될 수 있으나 스치기만 해서 감염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현재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을까요? 이것 역시 오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카에서 발행한 코비드19 백신 이슈 관련 신속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78%나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8%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며 모더나 백신은 96% 기존의 바이러스와 동일하게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수치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며 각 백신은 현재 밝혀진 부작용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맞아야 하는 백신이 정해지니까 나는 화이자를 맞았으니까 무조건 델타 변이에 취약할 거야 는 아닌 거죠. 마지막 오해입니다.
백신 접종자는 델타 변이의 감염 시 사망률이 정말 6배나 될까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오히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서 입원 및 사망 예방률은 78%에서 96%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서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감기라도 의심될 때는 PCR 검사를 꼭 받고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삼가며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야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